뭐 영아님의 강의가 이제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이제 사운드도 그렇게 이제 영아님 목소리를 학습을 해서 이제 더빙도 그렇게 되고 이제 뭐 당연히 텍스트 자막으로 나오는 건 너무 쉬운 버전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조시롱 이제 미더블 했었는데 조시롱이 영어로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저희 이제 인프런 플랫폼에 올릴 건데 그 미더블을 촬영을 했거든요. 그 촬영본을 올릴 건데 그게 이제 조시롱 목소리를 딴 한글로 된 더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어나 이제 영어는 뭐 원본이니까 이제 일본어나 베트남어로도 이제 될 건데 대부분 한국어로 들으시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된 조시롱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고도가 많이 됐습니다. 더글린 거 영상도 영어로 내줄 수 가능하죠.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근데 개정을 해야 돼서 지금 도커 컴포즈 2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세요. 조시롱 영상은 조시롱한테도 수익 쉐어가 가나요? 무료로 올리고 있어요. VM웨어 팀이시니까 이제 무료로 스코링을 열심히 알려진다는 목적으로. 조시롱한테 입금하면 조시롱이 뭐야 어디가 뭐 계좌 확인 들어왔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국어로 더빙하는 건 뭐 요즘 흔히 하는 AI를 도입하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AI를 도입을 했고 물론 이제 AI 기능도 여러 가지를 쓰죠. 결국은 이제 STT도 필요하고 사운드에서 텍스트 추출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또 텍스트를 또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간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게 영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글로 된 거는 그 사운드를 텍스트로 수출할 때 어이랑 아이가 사실 발음상으로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네랑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똑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결국 앞뒤 맥락에 보고 이 단어가 이제 사실 어떤 단어냐를 명확하게 추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예를 들어 뭐 너희랑 어이랑 발음은 비슷한데 실제 영어로 바꿨을 때 아예 다른 단어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정하는 중간 작업들을 또 이제 파이프라인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계속 테스트하고 뭐 이제 베트남어는 또 이게 영어나 일본어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살짝 좀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베트남어는 아예 그냥 이게 모르니까 이거는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뭐 베트남에서 좀 공부를 해봤던 분들이 있으면은 그 지인들한테 여쭤보고 이거 지금 이 어투가 베트남 현지인들이 봤을 때 좀 어색하냐 아니면 단어가 좀 잘못 배열돼 있냐 이런 것들 막 물어보고 다시 보정하고 막 이런 일들을 좀 했었죠. 그러면 프로세스상은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검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AI로 대부분 맞아요. 퀄리티. 지금은 이제 파이프라인 전체는 전부 다 사람이 안 하고요. 전부 다 AI가 돌리고 있고요. 근데 물론 AI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기계 번역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근데 그거 플러스 지금은 이제 영상을 몇 개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돌려보면서 결과물을 계속 보정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프롬프트 어떻게 뭐 더 집어 넣을 것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보정할 때는 또 이런 좀 프롬프트 좀 더 넣으면 좋겠고 이니셜 프롬프트는 또 뭘 집어 넣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계속 튜닝하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 단계가 된 것 같아가지고 아마 9월 달에는 더빙 기능이 오픈돼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월인데. 예, 맞아요. 이번 달 안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글쎄 지금 잠도 못 자고 코딩하고 계시네. 그럴까요? 아이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 그러니까 인프런에 많이 올라오는 영상은 사실 기술 용어가 좀 많아서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사실 그냥 알파벳을 읽는 것도 있고 뭐 제이슨 그래도 이게 JASON인지 맞아. 제이슨인지 이거를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많이 그 보정이 됐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AI도 사실은 이제 GPT-4 이제 올라오고 이제 그리고 좀 제 기준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구글 번역 API도 서버 테스트 해보고 있거든요. 제미나이 같은 것들 써봐도 그렇고 어쨌든 퀄리티가 되게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니셜 프롬프트를 저희는 어쨌든 강의 상세 정보가 이제 있고 그리고 지공자 명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맨 처음에 이제 이니셜 프롬프트 할 때 좀 요약을 잘 해가지고 전달하면은 비슷한 단어들은 다 이제 그걸로 이제 적절하게 추출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CTO랑 기술 이사랑은 좀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이사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번역을 시키면 다 CTO로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앞으로 이렇게 번역해라라고 하는 이제 CT표를 좀 만들어두고 이제 요거 참고해라 이 파일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보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 아니었어요? 기술 이사랑 저 몰라서 그렇죠. 이게 배민에서는 기술 이사님이 5분이 계셨고 CTO님 따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아님은 기술 이사시지만 CTO는 아니시잖아요.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민 출신이라서 맞아. 확실히 더 그렇고 맞아.
보통 기술이사가 그렇게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 네. 것 같긴 그쵸. 하네요. 네이버랑 배민이랑 뭐 이렇게 규모가 커야 네. 네이버도 보면 이제 정상영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기술이사. 아, 그쵸, 그쵸, CTO는 그쵸. 네이버에 안 계시니까. 그렇죠. 베네로그님. 아, 그렇죠. 이제는 아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또 그쵸, 예, 이제 레전드시니까. 한때는 예. 자바에서 하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은 이래서 우리가 조회수도 안 나. 그들만 아는 이야기들. 그래도 오늘은 벌써 28명. 그러니까요. 30명 향론님 힘이 대단합니다. 거의 그 예전에 저희 당근에서 총선 TF 팀이 나오셨을 때 좀 젊은 분들 앉아 계시니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향론님이 그걸 넘어섰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그 AI를 써서 이제 그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이제 인프콘 요번에 2024 행사 가서 그 발표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네. 그거 보면서 아 저건 근데 AI는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실용적으로 실생활에 우리가 개발 용도로 쓰려면 굉장히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에는 얼마 안 걸렸는데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저거를 지금 인프런 전체의 방향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걸로 확 갑자기 틀어진 건가? 그쵸. 아니면 네.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좀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원래 대표님이 이 서비스 인프런 서비스 창업할 때부터 이런 교육 서비스들은 결국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많이들 맞아요. 뭐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제 본인밖에 모르는 사실이지만.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럴 듯하다고 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대표님이 예전부터 고수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강의의 그 이미지 첫 이미지 그는 에는 무조건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로 한글 텍스트가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의 만들 때 강의 그 이미지잖아요. 그거 딱 올리면은 이제 그 구글의 비전 API가 여기 한글 있는지 없는지 검수해서 이제 있으면은 얼럿 띄우고 이거 못 올린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대표님 그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워낙 한국에서도 이제 요만한 회사가 이제 글로벌 할 거예요 하면 너무 이제 남들이 봤을 때 좀 웃긴 이야기니까 아무한테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1등 하면 그때는 이제 뭐 훨씬 더 이제 멋진 글로벌한 인재분이 오셔서 이제 회사의 글로벌 플랫폼 전환을 좀 리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계속 하셨나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두 가지 계기로 어쨌든 이제 AI 2022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AI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네 너무 세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되게 많은 기능들 중에서도 뭐 진짜로 예를 들어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이제 온라인 시험 플랫폼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GPT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사실 다 이제 나와버리니까 이게 점수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기도 했고 그렇게 좀 의미 없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유데미나 코세라 같은 회사들이 너무 쉽게 이제 한국어의 장벽을 뛰어넘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일본어, 중국, 뭐 베트남어, 한국 이렇게 독자적인 언어 셋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영미권이 로컬라이제이션 완전히 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침투하기 힘든 국가로 되어 있었고 그게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강력한 좀 힘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지키고 있는 만리장성이 없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쟤네들은 우리보다 기술력도 좋고 개발자도 훨씬 많고 돈도 훨씬 많은데 이제는 저거 AI 들고 그대로 한글 번역시키고 한글 더빙시켜서 들어오면은 우리 그냥 쫄딱 망하겠다. 그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완벽한 오피셜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냥 여러 이제 금융권이나 뭐 이런 곳에서 뭐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채권 팀의 규모를 자꾸 늘리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채권 추심팀 채권 추심팀이 자꾸 늘려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건 뭐 오피셜하진 않고요. 그냥 이제 막 술자리나 이런 데서 그냥 들리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그럴듯한 거였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완전 한국 원툴이고 그렇다고 뭐 여러 다른 교육 업체들처럼 완전한 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또 회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경기일 때 이거 안 배우면은 막 너네 다 굶어 죽는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저희는 또 못하는 회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무조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입시 시장이면 차라리 이렇게 불경기일 때 오히려 더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이제 하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럴 수 있는 또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너무 침투하기 쉽고 한국에서는 또 뭔가 한국만으로는 이제 회사가 더 커지긴 좀 힘든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공포심 두 가지가 좀 겹치다 보니까 올해 2월에 그냥 이거는 바로 진행하자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바로
프로젝트 다 드랍하고 네. 바로 이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AI가 우리나라 교육 업체에게 준 기회야라는 느낌으로 이제 만 접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해외 업체들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어라는 맞아요. 그런 입장도 있으셨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는 근데 꼭 그냥 온라인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의 컨텐츠 회사들이 예를 들어 뭐 그 해외 엄청 좋은 콘텐츠들 많잖아요.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인가 뭐 그런 그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좋은 콘텐츠들이 이제는 완전 100% 한국어로 번역돼서 들어올 때 한국의 지식 콘텐츠 회사들이 이게 경쟁이 되나라는 생각을 아마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은 애초에 경쟁 상대가 저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 안에서 막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는 걸로는 이제 의미가 없는 싸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죠. 왜냐면 네.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안 하고 이런 거 갑자기 하냐. 왜냐면 기능은 사실 그대로 오잖아요. 그쵸. 바꾸기만 해도 시간이 근데 없으니까. 어제 애플 발표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한국어 지원 계획이 아직 아예 없던데 일본은 내년이래. 맞아요. 걔들도 한국어 너무 어려워서 한국어 좀 어렵긴 한데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아직도 맵 업데이트하면 한글 자소 뭐 분리 뭐 이런 거 엄청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유데미나 코세라 보면은 자막 기능이 이제 진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여러 다국어로 자막을 무조건 넣고 있는데 더빙까지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은 이제 그 저희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곧 이번 달 안에 더빙까지 오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더빙. 그렇죠. 리누스 토발즈가 한국어로 막 강연을 하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거 기능을 스파티파이가 넣어놨다는 거 들었거든요. 팟캐스트 맞아요. 그. 네. 근데 아직 와. 적용 안 해준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상상해 보면 영화님하고 약간 알아서 그런지 네네.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맞아. 사투리 섞인 억양이 막 나와야 되는데 거기 막 이렇게 되게 막 이게 막 영어 맞아, 목소리로 맞아. 막 이렇게 하면 맞아. 약간 이상하죠. 사투리 패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요새 보면 유튜브 쇼츠 보면은 네. 그 쇼츠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AI로 이제 사실은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 다 이제 읽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딱 톤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말하시는 분의 톤을 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최대한.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사실은 저희도 그냥 어쨌든 이제 또박또박 잘 들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 톤이 한국 사람들만 알지. 그 영상을 처음 본 외국인들이 봤을 때야 사실은 이 사람 원래 톤이 이건 거보다 상관없죠. 상관없다 생각할 거다 했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는 개발자 교육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팬심이 많이 적용되는 것 같다. 근데 그 팬심에는 결국 그 사람의 강의력이 포함되는 것 같고 강의력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뭐 목소리나 발음이나 여러 가지 등등이 다 포함될 거잖아요. 그쵸. 그걸 최대한 좀 살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서요. 그렇긴 하네요. 이게 뭐 그냥 발표가 아니라 네, 강의다 그죠. 보니까 맞아요. 교수법이 사실 영향이 좀 미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개인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더빙. 네, 더빙이죠. 맞아요. 네.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원래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근데 또 예전에는 TV 영화들이 대부분 다 더빙이 돼 있었잖아요. 네. 자막이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뭐 토요일 영화 이런 거 네. 하면. 근데 그때는 너무 잘 봤지만 나중에 그걸 보면 너무 맞아요. 너무 어색하거든요. 이거 뭐야? 막 이런 느낌. 저 영화에서 봤던 목소리가 저 주인공도 똑같은 목소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크고 나서는 더빙 같은 거 왜 하는 거야? 그냥 영어로 그쵸. 가지고 자막 보면 되지 했다가 네. 이제 애 태어나고 하니까 애가 아직 한글을 모르는 이 시기에 접어드니까 더빙이 너무 소중해. 맞아요. 저는 요즘도 가끔 영화를 더빙해주면 좋겠다는 니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막을 너무 보니까 표정을 못 보겠어요. 맞아요. 배우들 표정이 안 보여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런 걸 오히려 놓치고 싶지 않고 그 전달되는 건 그냥 귀로만 들으면 되니까 내용은 맞아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랑 약간 반대네요. 영화 저는 약간 틀어놓고 컴퓨터 딴짓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어로 외국 영화는 못 보잖아요. 네, 근데 네, 더빙이 네. 되어 있으면 그냥 한 귀로 대충 그쵸. 들으면서 뭐 이렇게 뭐 트위터 보고 이러면 맞아. 돼서 이게 저희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이게 그 발표 준비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표 장표에 텍스트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텍스트 읽느라 발표 집중을 못 하기 맞아요. 때문에 장표에는 이제 최소한의 것만 있고 그냥 가능하면 사람들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게 발표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그런 막 옛날부터 있었던 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인들 좀 전용 특성일 수 있겠는데 자막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자막 안 보고
그냥 이제 원본 영상에 나오는 소리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한 그거는 더빙을 문맹이 해야겠죠.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예를 들면 영미권에 계신 분들은 모든 콘텐츠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극소수로 되어 있는 영어권이 아닌 문화나 콘텐츠를 굳이 영어권으로 다시 이제 번역하고 더빙해서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자막 넣어서 보는 네, 아, 맞아요. 예전에 박찬욱 씨가 얘기했던 그런 거 그거죠. 비슷하군요. 네, 2cm의 벽만 네, 넘으시면. 네. 아, 근데, 맞아요. 근데 그 아마 그 전까지 리뷰에 되게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왜 자막, 뭐 자막이야? 그러니까 자막 자체가 좀 익숙치 않다는 걸 그때 맞아요. 좀 처음 생각했던 거. 네. 미국 사람들은. 맞아요. 그 유데미의 강의를 올려서 그거에 대해 후기를 남기신 분들도 그 외국인 분들은 거의 다 자막을 안 보더라. 그래서 발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다. 이제 한국인 분이 이제 영어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렸을 때 네. 자막이 정확한데도 네. 그냥 이제 무조건 발음 얘기밖에 안 한다. 자막이 있다고 얘기해도 아니 자막 안 본다. 막 이런 얘기가 수강평에 달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일본도 그렇고 왜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좀 자막을 안 보는 문화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다국어 할 거면 더빙이 무조건 필수로 좀 함께 되겠다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이제 물론 인프런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부딪혀야 할 일이 엄청 많겠지만 엄청 많죠.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만 이제 점유율을 조금씩만 높여가도 인프런에 있는 강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풀이 느는 거라서 그죠. 수강 그렇죠. 풀이 네, 맞아요. 사실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봤는데 유데미가 2022년이었나? 그때 이제 회원수만 해도 6,400만 와.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연매출 1조 넘겼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10%만 우리 걸로 가져와도 그러니까 뭐 2, 3년 안에 10%만 가져와도 사실은 이제 뭐 거의 한 1,000만 회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에 가까운 숫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 뭐 멀리 갔을 때는 진짜 우리가 글로벌 제패하자 이거겠지만 지금은 유데미 10%만 하자. 근데 유데미 10%만 해도 한국에서는 되게 도달하기 힘든 교육 콘텐츠나 이런 걸 가지고 1,000만 회원을 만드는 건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유데미 10%도 못할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이제 달성 가능한 목표로 봤을 때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생각에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렇다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강의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빨리 그럼요. 강의로 네. 사실 어차피 컨텐츠 강의가 많아야 뭐 맞아요. 할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요. 강의 맞아요. 다 하나씩 올려주시면. 한타님 아직 안 하셨죠? 아 저도 그러니까 여기 사비치에서 강의를 올려주면 좋을 텐데 너굴님만 올려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마음속은 있어요. 네.